이 푸틴이 너무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이고요. 또 유명한 니체의 말이 있죠.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고전 동물농장을 한번 읽어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고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죠. 누구나 들어봤지만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다들 들어는 봤죠? 제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에서 러시아 스탈린 정부를 굉장히 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판을 하면 잡혀가겠죠. 그래서 동물농장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이 1945년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이거는 스탈린에 대해서 얘기한 거군, 이거는 레닌에 대한 이야기군, 뭐 이거는 마르크스군, 이렇게 바로바로 다 알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비유를 찰떡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탄압도 많이 받았겠죠.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혁명도 했던 나라인데 저런 약간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고전 동물농장을 한번 읽어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지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작가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건 내가 보기에 완전히 난센스다. 왜냐하면 작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 너무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정치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소설로 풀 것인가, 어떻게 글로 풀 것인가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작가가 되기 전부터 내가 겪었던 역사의 쓰나미들 때문에 특정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오웰의 주요 생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아,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이런 환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조지 오웰은 1903년에 인도 벵골에서 하급 관리인 아버지 밑으로 태어났어요. 인도 벵골이 예전에 누구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제국주의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급 관리인 아버지 밑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교육비가 얼마나 비싸요? 내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공부를 잘했어. 왕립 장학생으로 이튼 칼리지라는 곳에 입학을 해요. 근데 입학을 했더니 거기가 어때요? 제국주의를 호령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곳이 이튼 칼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 인도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도 자기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자기가 이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 흥미를 잃어요. 그리고 이튼 칼리지에 자기는 장학생으로 들어왔으니까 남들은 다 공부 잘하고 다 돈 많은 애들이 들어왔어. 선생님들이 보기에 얘는 뭐야 싶은 거예요. 조지 오웰을 보면서. 엄청 차별을 심하게 했대요. 얘가 학업에 흥미를 잃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돈을 벌자라고 해서 이제 경찰이 됩니다. 근데 제국주의가 이렇게 팽배하던 그 시기에 내가 경찰이 된다는 거는 나 또한 제국주의 화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버마에서 경찰관으로 5년을 일해요. 이 5년간 일했던 시간이 이 에세이에서 조지 오웰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이때 너무 안 맞는 직업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이때 나는 너무나 많은 정서적 혼란을 겪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너무 괴롭고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그냥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사표를 제출해요. 그래서 나 경찰 못해! 때려쳐! 이렇게 한 다음에 영국에서 노숙자들과 방랑 생활을 합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조지 오웰은 어떤 책을 쓰냐면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라는 책을 써요. 지금까지 그래도 자기가 뭐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진 않았지만 중산층의 삶을 살다가 완전히 빈민층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힘든 빈민들이 도대체 어떤 비극적인 삶을 사는가를 문제의식을 뼛속 깊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작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히틀러가 제2차 대전도 일으키죠. 그리고 또 한편 스페인 내전을 겪으면서 왼쪽으로 좀 기울게 됩니다. 이 빈민들이 너무 괴로운 거, 결국은 우쪽에 있는 놈들이 너무 욕심이 많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공산당 그쪽으로 조금 이념이 기울었을 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요. 레닌파, 트로츠키파 뭐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뉠 때 자기는 트로츠키파였는데 트로츠키파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안에서 핍박을 당해요.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이런 시기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아, 사회주의의 본질이 뭘까?
공산주의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공산주의가 처음에 나왔던 것 자체가 인간의 해방을 위한 거였다고요. 이 귀족들로부터 농노를 해방시키자. 우리 다 평등한 인간들 아니었어? 우리 이 평등한 인간들끼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보자라고 메시지를 처음에 던질 때만 해도 너무나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지 오웰은 결국은 공산주의가 우리가 비난하려고 했던 그 자본주의의 더러운 모습조차도 다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45년에 스탈린주의가 어떻게 이상하게 변질되는지를 동물농장으로 풀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를 모두 감시하는 시대로 간다. 그래서 1984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감시받는 사회를 쓰고 1950년에 사망합니다. 이렇게 조지 오웰의 주요 생애를 보게 되면 제국주의가 엄청나게 화제일 때 태어나서 거기에서 고민했고, 또 공산주의라든지 2차 세계대전에 이런 거를 겪으면서 좌우의 대립 이런 것들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소설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동물농장이라는 이 책에서 존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는 이 동물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가 술을 먹고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소들은 열심히 젖을 짜고 말이야. 닭들은 열심히 알을 낳고 말이야. 우리 다들 열심히 일하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만 배급받고, 그리고 우리 정말 헐값에 팔려가지. 우리는 이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저 인간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우리가 도대체 저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당해야 할 이유가 있어? 인간은 우리의 적이야. 우리는 저 인간을 몰아내고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 이걸 바로 우리는 동물주의라고 한다. 자, 이게 여기까지 들어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어떤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가 되시죠? 인간을 우리가 물리치기만 하면 우리는 굶주림과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가. 동물들이 들어보니까 만늘만을 대잔치예요. 그래서 이에 가장 똑똑한 돼지 3명이 중심이 되어서 동물주의 혁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 농장의 주인이었던 존스 씨가 술 취해서 막 들어와가지고 막 정신없을 때 쫓아내요. 동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인간을 쫓아내고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주인이 되었어. 우리는 이제 자유로울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돼지들이 그를 알게 되고 동물들이 동물농장 7계명을 만듭니다. 첫째, 무엇이건 2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둘째, 무엇이건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으면 안 돼. 그건 인간이 하는 거니까.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돼. 그거는 인간의 어떤 특권이잖아. 우리는 인간처럼 살지 않겠어. 이렇게 됩니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건 나태의 상징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우리 다 지켜야 돼, 이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지상낙원에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곱째, 자, 이게 가장 핵심인데 말이야. 우리 그동안 인간은 우리보다 높은 존재였고 동물은 그렇지 못했지. 하지만 말이야, 이 혁명이 완수된 우리 동물농장에서는 말이야, 모든 동물은 평등해. 알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7계명만 들으면 너무 이런 지상낙원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똑똑한 돼지들의 계급이 갑자기 귀족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돼지들은 일을 안 해요. 왜? 왜 너희는 일을 안 해? 이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몸으로 일을 할 동안 우리는 머리를 쓰잖아. 우리가 제대로 푹 쉬지 못하면 다시 인간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괴롭히지 않겠니? 너희 정말 자유를 원하지?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가 쉬도록 우리를 잘 이해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물들 들으니까 맞는 말 같아. 그래, 맞아. 돼지들이 잘 쉬어야지만 우리를 잘 지도해 줄 수 있지. 우리 지도자 동무들이 우리를 잘 지도해 주실 수 있게 푹 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돼지들이 그럼 우린 잘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너희는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우리는 원래 인간이 살던 그 집으로 우린 들어가서 생활을 할게. 이럽니다. 근데 동물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내가 까막눈이라서 그런데 말이야. 우리 분명히 그때 7계명 중에서 침대 위에서 자면 안 된다 이런 계명 있지 않았냐? 읽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들 까막눈이니까 그 돼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가 잘못 기억하고 있네.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어. 우리는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침대 시트를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침대에서 자고는 있지만 침대 시트는 인간의 발명품이잖아. 그러니까 침대 시트에서는 우리가 안 자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 네가 잘못 기억하네. 너 또 이상한 소리 내서 분란을 일으키면 또 인간이 우리 쳐들어온다.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동물들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지만 항의를 하기가 좀 그래. 왜냐면 나는 글을 모르고 돼지들이 똑똑하니까 돼지들이 좀 뭔가 맞는 말을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돼지들이 개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 그 개들을 길들여서 자기의 사병처럼 이제 부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려고 하면 개들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뭔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기도 좀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돼지들이 인간이 놔두고 간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동물들이 이상하다. 우리 그때 7계명 중에서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있지 않았어? 그랬더니 돼지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너 또 이상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물들이 좀 황당하지만 그래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구나.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몰랐네. 미안. 이렇게 돼요. 동물들을 이렇게 점점 돼지들이 부려먹는 이 독재가 계속 오히려 또 시작되고 공포정치가 시작돼요. 이런 와중에 풍차를 건설해서 우리는 좀 더 부유해져야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적이니까 인간이랑 교류하면 안 돼. 알지? 이랬다가 입장을 또 돼지들이 바꿔요. 그래서 풍차를 건설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알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야. 너희 닭들 좀 협조해야겠어? 자, 지금부터 너희가 알을 낳는 거 다 가져온다. 이거 다 팔아야 돼. 달걀. 알겠지? 협조해라. 닭들이 화가 나요. 이거 내가 새끼 부화시키려고 다 갖고 있던 건데 이거 다 뺏어간다고? 그랬더니 돼지들이 그래? 불만 있어? 그럼 너희 이제부터 불만 있는 애들은 식량 못 줘? 닭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씩 동물들을 막 협박하고 때려 죽이고 막 이러니까 물어봐요. 이상하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랬더니 또 돼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말이야.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언제 그냥 죽이면 안 된다고 했어. 이유 있게 죽였으니까 상관없지. 우리는 이유가 있었잖아. 그렇지 않아? 너 이 말에 지금 혹시 또 반대하니? 그럼 또 인간이 쳐들어와서 우리 또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동물들이 이상한데? 인간이 쳐들어오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두렵지만 뭔가 말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이 삶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건 알았지만 뭔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뭔가 혁명이 온 줄 알았는데 인간이 우리를 지배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러시아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러시아 차르가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서 인민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들 평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 혁명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증명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조지 오웰이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돼지들은 동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집니다. 돼지들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두 발로 이제 걷게 돼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두 발로 걷는 건 모두 적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양들이 막 이런 노래를 해요. 네 발로 걸으면 좋지. 하지만 두 발로 걸으면 더 좋아. 네 발로 걸으면 좋지. 두 발로 걸으면 더 좋아.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세뇌를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네 발로 드는 우리도 좋은 거지만 두 발로 걷는 저 돼지들은 더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돼지들은 어느 순간부터 인간처럼 돼지들이 옷을 입고 술을 마시고 군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게 돼요. 어느 날 이제 주변에 그 농장들의 주인 인간들이 와서 함께 만찬을 벌이는데 함께 도박을 합니다. 포커를 하는데 서로 똑같은 속임수를 쳐서 서로 싸우는 장면에서 동물들은 눈을 의심했다. 도대체 누가 인간이고 누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라는 걸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소설을 읽더라도 대충은 이해가 가시죠? 누가 어떤 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비판하려고 했구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난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 책이 1945년에 출간된 소설인데 그 당시에 스탈린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패하는 과정, 우리가 투쟁하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없애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게 될 때 결국 민중의 생활은 더욱더 나빠진다. 오히려 더더욱 더 괴로워질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책 처음에 출간하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이 책을 출간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가 굉장히 떠오르는 새로운 이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조지 오웰이 굉장히 많이 순환을 겪고 괴로워서 출판계에서도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비판하려고 했던 이 변질의 핵심, 어떤 이념의 무서움,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계급을 만들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나빠지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시대를 건너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푸틴이 너무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이고요. 또 유명한 니체의 말이 있죠.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떠올리게 하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고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었습니다.